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터 프로핏 천유재 대표이고요. 매주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시장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좋았다라고는 볼 수 없었죠. 항상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본다면은 시장은 언제나 좋을 때보다는 안 좋았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았던 적이 얼마 있었나요? 올 초 상당히 좀 시장이 좋았죠. 예, 작년 연말 올 초 시장이 좋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시장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고 시장이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계속적으로 좀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어쨌든 우리가 바다에 항상 1초, 1분, 매 시간 매 초마다 치는 너울같이 시장 역시도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 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 보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급함입니다. 급함. 무엇이 급하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마음이 급하다 이거죠. 마음이 급합니다. 너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해요.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매체에서는 단기간에 몇십 프로의 수익을 냈네, 단기간에 상한가가 몇 번 갔네,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시장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몇 번 맛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 여유롭죠. 마음이 조금 여유롭고, 두 번째는 갈 수 있는, 갈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를 해 놓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저는 이 주식시장도 부동산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동산을 하지 왜 주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역사적인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몇 억이, 투자금 몇 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꼭 몇 억이 아니고 몇 천, 몇 백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장점은 어쨌든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소자본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장점이 되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주식시장 역시도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듯이 부동산 거래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A라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 값이 10%, 20%, 일주일 밤 자고 났더니 2배, 3배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시장 역시도 오늘 이 종목을 사고 나서 마구마구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투자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정중동이라고 하죠. 정중동, 갈 수 있는 종목 미리 선침해 놓고 묵혀두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겨울철 다가오면 김장김치 담그시죠. 요즘 사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장독대에 김치를 좀 푹 익히듯이
미리 사놓고 올라가면 팔고 쉽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시장을 어렵게 본인 스스로가 어렵게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쳐 나가신다 이거죠. 왜? 항상 급등, 빠른 수익률과 급등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 지쳐 나가는 개미들이 조금 부기지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장세가 조금 보합권의 장세, 약간 좀 눌려 있는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 결론적으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어떤 업종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업종 선정을 상당히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할 것인가, 업종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올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화학, 에너지 섹터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 섹터요. 화학,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코로나19가 지금은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회복 국면에서 다시 한번 조금 확진자 증가 추세로 약간 분위기가 넘어가는 지금 국면이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오미크론 전 단계 델타까지는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 역시도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는 화학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상당히 커지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정유업황 자체가 내년 1분기에 상당히 좀 호황이다. 우리가 호황이란 말은 업황이 좋다는 거죠. 업황이 좋아지면은 관련해서 주가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뭐 정유화학점 SK이노베이션 좀 볼 수 있죠. SK이노베이션을 우리가 보자고 했을 때 최근 주가의 조금 보합권 속에서도 이 20만원 초반단에서 순간적으로 흔히 말하는 메이저 세력의 좀 매집이 일어난 종목입니다. 메이저 세력의 매집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메이저 세력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메이저 세력은 당장 내일 급등할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 종목의 이 업종의 업황 자체가 호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미리미리 사 모아두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 상승세 나왔을 때 아주 무겁지만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 이런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뭐 현재가 기준으로 대략 15%에서 20% 이상 오르고 나면은 그때 뉴스 기사거리가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무수한 이유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뭐 며칠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거리를 보시고 그때서야 이제 매수로 들어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수익이 나면은 찔끔 나는 거고, 아니면 항상 손절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주가가 눌려 있고 바닥 구간에 있고, 그리고 이 업종의 업황 역시도 좋아지는 게 예상되는 시점, 이런 시점에 이런 SK이노베이션 같은 이 정유화학 종목들 미리미리 매집하셔야 됩니다. 왜 매집을 해야 되냐? 일단은 메이저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메이저 세력의 매집이 있다는 거는 제 의견에 플러스 메이저 세력 역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 따라가실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을 미리서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S오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까지 차트에 그림이 복사 붙여놓기 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붙여놓기 한 것처럼 비슷해요. 보시면은 얘는 GS 차트죠. GS 차트입니다. GS 차트이고, 자, 제가 하나 더 넘겨볼게요. 자, SO일 차트입니다. 뭐 같은 종목인가? 가격만 다르지 같은 종목인가 할 정도로 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비슷하죠. 자,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SK이노베이션입니다. 같은 종목인가 할 정도로 세 개의 종목의 차트 모양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유 관련주, 이 정유 대표주들이 올해 1분기 주가 피크 찍고 대략적으로 거의 8개월, 9개월의 지금 장기 조정을 받아온 상황이거든요. 장기 조정을 받아온 상황 속에서 내년에 단기 상승 모멘텀을 얻은 지금 이 시점에 V자 반등을 조금 꾀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면 지금 보여준 이 GS,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탑픽이 무엇이냐? 어떤 종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방송 끝까지 보시거나 방송창 하단 보시면은 참여하는 방법 나오죠. 같이 참여하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 나올 겁니다. 이쪽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 정유 업종 중에서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종목은 화학 에너지 쪽이에요. 특히나 여기에서도 좀 정유주들을 좀 봤죠. 정유주를 봤습니다. 정유주 말고도 화학주도 좋아요. 지금 화학주도 좀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종목 하나 봐볼까요? 롯데케미칼 한번 봐볼까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화학주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직전에 봤던 SK이노베이션이나 뭐 S-오일이나 GS처럼 좀 상당히 비슷한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요시 여기는 메이저 세력의 매집을 바탕으로 V자 반등이 나와주는 초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 같이 이렇게 화학주들은 중국발 수혜를 내년 1분기에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발 수혜를 내년 1분기에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큰 업종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화학주에는 또 어떤 종목이 있느냐? 뭐 효성화학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효성화학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공교롭게도 제가 쳐놓은 그 박스권 안에서 차트의 그림이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은 이 직전 롯데케미칼 그리고 현재 보여드린 효성화학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SK이노베이션 비슷하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채셨을 텐데 비슷하게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을 바탕으로 V자 반등의 초입 단계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차트 보면 똑같습니다. S-오일 이쪽을 보십시오. 이쪽을 제가 지금 박스 쳐놓은 이쪽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자,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효성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까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종목의 비슷한 점이라면 개인이 아니고 메이저 세력 매집을 바탕으로
V자 반등이 나와주는 초입 단계다. 초입 단계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종목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지금 보여드린 종목군 중에서 탑픽이 무엇인지 우선 공략해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TV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유화학 종목 중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종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주 중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종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올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를 준비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공략해 봐야 될 업종을 1번 뭐라고 했죠? 지금 정유화학, 화학에너지, 뭐 정유까지 써놓죠. 정유화학 에너지 이쪽 업종을 우리가 조금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정유화학만 노릴 거냐? 아니죠. 갈 수 있는 업종군이 몇 가지 업종군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업종군은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두 번째 업종군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입니다. 건설 관련주입니다. 건설 관련주 역시도 상당히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건설주는 우리 대선 테마에도 조금 엮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선 시즌 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거죠?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이 따라오죠. 그리고 각종 기간 산업인 SOC 산업 역시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부동산과 SOC 산업, 건설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건설이라는 거죠. 대선 테마주들 중에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들이 많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요상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름만 들어도 모를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대선 테마주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른 채 매수하셨다가 잘못 매수하시게 되면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 관련주들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설사들은 다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이에요. 이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이 필연적으로 대선 테마에 엮여 있다. 왜냐? 대선에는 부동산과 SOC 산업이 결론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선 테마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정도 이름을 들어도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회사고 물음표인 회사, 그런 종목 사시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건설 관련주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과 SOC 산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건설 관련주로
대선 테마에 조금 편입시켜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를 종목 할 바에야 이런 종목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이름도 모를 종목 할 바에야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일단은 건설주는 주택 공급 이슈가 있죠. 주택 공급 이슈. 주택 공급이라는 건 공급이죠. 공급. 뭐 결론적으로는 시멘트를 부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좋아해요? 아파트 좋아해요. 아파트. 황금보다 아파트를 더 좋아해요. 아파트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 아파트 보기를 황금같이 봐라 라는 요즘 말도 있죠. 아파트.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건설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에 해외 수주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업종이 바로 이 건설 관련주들입니다. 해외 수주 관련 이슈가 나올 업종이 건설 관련주입니다. 해외에서 토목공사 수주했다라는 공시 하나 나와주면은 뭐 로켓포 우주로 가듯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특히나 해외 수주 환경이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선 테마로 SOC 사업이나 부동산 정책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또 내년엔 해외 수주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에 속해 있는 종목군을 우리가 미리 선침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은 잘 아시는 종목이죠. 현대건설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현대건설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5분만 운전을 해도 지천에 깔린 게 현대건설에서 만든 아파트입니다. 현대건설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4만원 초반단 반등이 한번 나온 상황입니다. 4만원 초반단 반등이 한번 나온 상황인데, 현대건설이 그러면은 올해 최고가가 얼마였느냐 봤을 때 바로 여기입니다. 61,900원이 올해 현대건설의 최고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건설의 가격이 47,000원 부근이죠. 47,000원 부근이면은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할인된 가격이냐, 대략적으로 20% 정도 빠져 있는 가격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20% 정도 빠져 있는 가격인데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는 구간이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는 구간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편입을 조금 시켜 놓으시고요.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바로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44,000원 라인, 44,000원 라인 지지 여부가 44,000원 라인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현대건설 역시도 선침해 전략으로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선침해 전략으로 44,000원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을 미리 실어주는 선침해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건설 대표주 보면 삼성물산이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외 수주 부분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게 있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부분에서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현대건설과 차트는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직전에 정유화학 에너지 쪽 종목군을 봤을 때 차트의 움직임이 좀 비슷했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건설업종들 제가 개별 종목 차트를 보여드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차트의 그림이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차트의 그림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이 업종군에 한해서는 정유, 화학, 에너지 그리고 건설주 이 업종군에 한해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고 대세 업종 장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건 뭡니까?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건 각 종목의 개인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개별 종목 장세죠. 하지만 이 업종 장세로 간다면은 흔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순환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업종 장세입니다. 업종의 대세 상승, 업종의 뭐 대세 하락. 하지만 제가 대세 하락을 할 업종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죠.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건 대세 상승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업종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은 순환매장을 거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좀 쉽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조금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11만원 단 지지가 좀 중요할 듯 보입니다. 11만원 단 지지가 좀 중요할 듯 보여요. 11만원 단 지지만 확인된다면은 삼성물산도 공략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올해 작년 11월에 피크를 한번 찍었죠. 작년 11월 대비해서 작년 11월에 16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작년 11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27%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대형주들 목돈 좀 넣어 놓으시고 이런 종목에서 목돈으로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만에 10%, 20% 수익 올릴 수 있다면은 뭐 은행 예금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봤는데 현대산업부터 볼게요. 현대산업과 현대건설은 분명하게 이제 좀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인데 주가의 움직임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산업을 볼 바에야 현대건설을 저는 보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 건설업종에서는 메이저 건설업종에서는 DLENC,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큰 세 종목을 조금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 놓고 추적 관찰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건설업종은 어디에도 좀 속해 있다고 했죠? 대선 테마에 엮일 수밖에 없다. 대선 테마에 엮일 수밖에 없고 왜? 대선에는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격화될 거고 또 SOC 산업 역시도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뭐 세종시로 국회 분원 짓는다니 많은다니 벌써부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라는 건 어쨌든 건축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금의 흐름을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토목공사를 한다면은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름도 모르는 건설회사 이런 종목들 사시는 것보다 누구나 이름을 말했을 때 알만한 회사들을 좀 안정적으로 가셔도 대선 테마에 엮여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도 얼마 못 가지 않느냐? 아니에요. 대선 테마에 엮여있기 때문에 그 얼마 못 가지 않느냐가 우와 이렇게 대형주들도 이렇게 크게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관련주들도 항상 포트에 조금 포트 관심 종목에 구성을 해 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켜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업종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업종이 제가 총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자동차로 가자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자면은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그쵸?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넣자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2차 전지, 2차 전지까지. 자동차 업종 자체가 워낙 방대합니다. 자동차는 워낙 방대해요. 뭐 자동차 완성차 종목들도 있고 부품주들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게 내연기관이 주였죠. 내연기관이 주였기 때문에 이 자동차 완성차 종목과 부품 종목 이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전기 수소차로 좀 바뀌고 있죠. 현대차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소차죠. 현대기아차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분야가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쪽 방면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상황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2차 전지 역시도 자동차 관련주로 지금은 보셔야 되죠. 자동차 관련주로 보셔야 돼요. 뭐 최근에 리비안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렸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은 국내 관련주들 관련 크기 없어도 잘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자면은 현대기아차가 현재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좀 세부적인 우리가 업종군에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개별 종목, 그리고 어떤 이 세부되어 있는 이 항목 중에서 어떤 업종을 좀 보셔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동차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일단 대표적인 현대기아차 좀 우리가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현대차 차트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현대차냐 하실 텐데, 무슨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차를 꼭 보셔야 돼요. 현대차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올해 자동차 이 업종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의 출고가 상당히 길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차종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지만 뭐 흔히 아는 독일의 피사, 뭐 포르쉐 피사나 그 위에 브랜드들 이탈리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랄까요, 분양권 사면은 돈 버는 것처럼 신차 출고 받으면은 프리미엄이 몇천 이상씩 붙는 그런 이상 현상까지 벌어졌던 올 한 해입니다. 신차를 계약해서 받기만 하면은 그냥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몇천만 원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런 이상 현상까지 나타났던 올 한 해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쪽도 업황이 좀 상당히 비메모리 쪽으로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 쌓여 있었던 이 출고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만 있다면은 이 한꺼번에 조금 그 자동차 판매 쪽에서 부족했던 매출액 부분이 성장세를 보여주면 바로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부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원 단에서 이 마스터 프로핏, 마스터 프로핏 천연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메이저 세력의 매집이 메이저 세력 매집 동반되는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이 동반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항상 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언제든지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조정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조정 나올 만큼 좀 다 나왔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이저 세력의 매집 초입 구간에 좀 같이 우리도 매집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28만 9천원 윗골이 조금 강하게 나왔죠. 보시면은 28만 9천원 라인에서 윗골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28만 9천원 라인 윗골이 강하게 나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의 차익 실현은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8만 9천원 윗골이 발생했을 때 세력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세력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대세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조정은 충분히 나왔고 내년 1분기, 2분기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는 또 뭐 기아가 있죠. 기아, 그죠? 형제죠. 뭐 배달은 형제라고 봐야 되나요? 형제죠. 형제인데 오히려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차 이 두 개의 완성차 종목을 가지고 약간 조금 단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아차가 상황이 조금 더 좋습니다. 기술적인 상황으로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상황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8만원 단, 이 8만원 구간대에서 기아차는 이 8만원 구간대, 8만원 횡보 구간이죠. 보시게 되면은 이 8만원 구간대가 상당히 조금 장기 횡보를 했던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 이 8만원 횡보 구간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개인은 물량을 뺏기고 외인은 사들이고, 개인의 물량을, 이 횡보에 지친, 박스권에 지친 개인의 물량을 외인이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대이고, 뭐 최근에는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당히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을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인의 매집이 꾸준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군 중에서 자,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은 좀 찾기가 힘든데, 그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아차,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업황의 분위기상 올해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상당히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기아차 역시도 이 10만 2천원 라인, 이 10만 2천원 라인 고가 형성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올 1월 말경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10개월 이상 장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0개월 동안 장기 조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수급의 상황은 어땠다? 수급의 상황은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다 지금 빨아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다 빨아 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정말 조금 들어가 볼 만하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아차는 조금 쉽게 매매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21선, 21이평선은 좀 다 아실 거예요. 21이평선, 21이평선 하단 라인, 21이평선 하단 라인에서 공략을 하시면은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이평 하단 라인을 좀 노려보시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두 종목 역시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추적하시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혼자서 좀 매수 타이밍 가져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 화면 하단에 나오는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되고 있죠.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제가 오늘 언급드렸던 종목 언제 매수를 좀 보면 좋을까요? 라고 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차 두 종목은 봤어요. 현대차 봤고 그리고 기아 봤고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전기차라고 보죠.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전방 산업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장재보다는 조금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라는데 이 배터리 관련주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대략 이 3개월 동안 60%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3개월 동안 6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에요. 자, 제가 이 나노 신소재를 왜 보여드리느냐? 이런 종목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나노 신소재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노 신소재는 상당히 좀 재밌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노 신소재 우리가 차트를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 쳐보겠습니다. 차트에 나노 신소재는 상당히 재밌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노 신소재는 상당히 좀 쉽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나노 신소재는 이 종목의 특징상 1차 지지는 22평을 조금 물고 가고 있습니다. 1차 지지는 22평을 물고 가고 있고요. 대바닥 지지라고 하죠. 대바닥 지지. 뭐 2차 지지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조금 큰 지지 때는 61이평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61이평에 좀 형성되고 있거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써놓은 게 다 지워져 버렸네요. 1차 지지는 이 21이평 라인에서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대바닥짜리 지지는 이 보이시는 62평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대략 3개월간 60%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했죠. 최근 3개월 동안 60%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이렇게 대세 상승, 큰 상승이 나온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를 이어간 종목 어떤 식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은 60일선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일선 60일선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60일선 집중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가, 현재 이 주가가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락을 했을 때, 그때 고민 없이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셔도 상당히 쉽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패턴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노신소재 지금 가격 67,000원인데 현재 가격 67,000원인데 이런 종목이 5만원 땅까지 내려오겠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주가라는 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귀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이 종목의 업황이 좋아지더라도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지점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격도 강의. 이격도 강의. 이 이격도 강의를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주가라는 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파동, 너울을 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지, 이격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이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도 기다리시면은 5만원 땅까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은 이 78,000원 부근에서 일부 세력의 이탈이 일어난 종목입니다. 일부 세력의 이탈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좀 노려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나노신소재의 대세 상승에 편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5만원 초반 단까지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시고 5만원 초반 단 주가 진입했을 때 좀 고민 없이 매수하는 전략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이 가는 거예요. 2차전지 이 부품 쪽에서는 가는 종목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잘 갔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새 40% 정도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3개월 새 40% 정도의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노신소재와 같이 조금 재밌는 패턴들이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재밌는 패턴들이 보여지는 종목인데, 방송 시간 관계상 그 패턴까지는 현재 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방송창 우리 지금 TV 하단에 보시면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개별 종목군의 매수 타이밍까지도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잘 마감하시고, 종목 좀 빠진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종목 매수하셨다면은 결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희망찬 다음 주를 꿈꿔보면서 모두 기분 좋은 하루 스타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